솔직히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 선물 주잖아요? 그럼 또 줘야 돼. 4, 4분기에. 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빨간 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 어린이에 대한 사랑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애들이 옳고 아름답게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대한민국은 정해놨습니다. 이러한 날이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택도 없었을 것이다. 어린이날이 어찌됐든 한국에선 5월 5일이잖아요. 일본도 5월 5일입니다. 근데 한국하고 일본만 5월 5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5월 5일로 제정한 게 뭔가 연관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우연찮게 정말 우연찮게 5월 5일 된 거예요. 게다가 전 세계에서 둘만. 보통 서유럽 같은 국가들도 5월 첫째 주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어린이날을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아마도 그 영향으로 5월 달을 하려고는 했는데 어떤 근대화와 현대화의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도 5월 달로 아마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5일이 된 이유는 아마 우연히 좀 맞아떨어진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일본이 5월 5일이라 그랬잖아요. 일본의 5월 5일이 어린이날인 건 맞는데 남자 어린이의 날이에요. 남자 어린이의 날이야. 한국도 아직도 좀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거 있거든요. 아예 다 없어지진 않았어 내가 볼 땐.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도 남아선호 사상이 어마무시했잖아요. 중국도 심했고요. 일본도 그게 남아있단 말이야. 솔직히 지금 남아선호 사상이 한중일 중에 가장 덜해진 나라. 가부장적인 거라던가 이런 게 가장 덜해지고 더 나아가서 남아선호 사상이 가장 덜해진 나라는 아마 한국이 아닐까. 중국이나 일본에서 살고 오시거나 유학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근데 한중일을 엮어가지고 비교할 그런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해요. 한국과 일본이 거리상으로는 정말 가깝거든요. 근데 교류가 더럽게 없었어요. 교류가 왜 없었냐. 조선시대 때도 했고 고려시대 때도 했다는데 그거는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왔다 갔다 하던 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저 가까운 거리에 저 정도밖에 진짜 서로 쇄국 정책하면서 세 발의 피만큼 왔다 갔다 한 거야 서로. 그래서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해요. 한반도와 일본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본 자체가 남녀의 구별 있고 이런 게 아마 한국 중국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얘네 자체 일본 산 문화 자체적으로 좀 그런 게 좀 더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적절한 것 같아. 그 웃긴 게 뭐냐면 일본의 5월 5일 남자 어린이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그냥 일본에서 정부에서 이제는 어린이의 날이야? 라고 정한 거예요. 원래는 남자 어린이의 날이었던 게 그러나마나 소용이 없어. 남자 어린이의 날의 의미로서 5월 5일이 아직도 일본 민간에서는 있어요. 3월 3일이 여자 어린이의 날이야. 3월 3일 따로 있어. 남자 여자 따지지 말고 어린이날 맞아. 5월 5일은 일본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으나 민간에서는 5월 5일을 남자 어린이의 날, 3월 3일은 여자 어린이의 날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은 뭘까? 중국은 6월 1일. 소학교 아시죠? 소학교. 중국은 소학교가 초등학교야. 근데 중고등학교를 합해가지고 또 따로 있거든요. 중국은. 근데 저 6월 1일에는 중고등학교는 안 쉬고 소학교만 쉰대요. 근데 인도가 대박이야. 사실 간다요가 인도 역사 짧게 좀 얘기한 적이 있죠. 근대화 과정에서 엄청나게 피곤한 역사가 있잖아요. 무슬림들과 힌두교도가 싸우고 무굴 제국이 또 영국령 인도 제국이 됐다가 영국이 무슬림들하고 힌두교도들 막 이간질 졸라 시켜가지고 고위급 같은 걸 힌두교도들이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피곤한 역사 때문에 역사적으로 공휴일을 딱 정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무굴 제국이 얼마나 길게 있었어? 1526에서 1857까지 이슬람 제국이었단 말이야. 무굴 제국. 근데 1857년에 다음 해였던 1858년부터 바로 영국령 인도 제국이 되죠. 영국령 인도 제국. 문제는 이슬람 제국의 역사였다가 갑자기 영국령 인도 제국이 되고 이제 힌두교도들이 이제 쥐락펴락하고 요런 게 생기니까 전통적으로 인도 전역의 수많은 종교가 다른 국민들도 합의하에 특정 공휴일과 이런 날을 제정하는 게 역사적으로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어린이날이 언제냐면 인도 초대 총리 네루 있죠. 네루의 생일이 어린이날이에요. 11월 14일. 난 깜짝 놀랐어. 좀 민주화라던가 독립의 상징이긴 하니까 간디와 네루가 이제 인도 독립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네루의 생일이 어린이날이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어린이날이 생긴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어디일까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어린이날.
터키입니다. 터키인 거야, 터키. 무스타파 케말 파샤 아시죠? 자, 터키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파샤 아타튀르크. 자, 저번에 터키 편에서 얘기했던 지금의 터키의 영토를 간신히 간수해냈다. 이 양반 그렇게 독립시킨 다음에 터키를 간수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속주의와 서구화를 하려고 난리를 쳤던 양반이야. 세속주의가 뭐냐면요, 종교에서 벗어나서 속세의 것들로 변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게 세속주의예요. 속세의 것들로 아주 뿜뿜 변화시키려는. 솔직히 터키가 오랫동안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운영되던 국가였잖아요, 오스만 제국 내내. 그래서 이 아타튀르크가 어떻게든 터키가 이슬람화 되어 있던 것들을 벗어내고 근대화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현대화 서구화에 성공해서 강대국 반열에 빨리 올라가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실제로 아타튀르크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깔끔하게 일부러 더 양복 입으려고 그러고 서양식으로 어떻게든 국민들 앞에 자기가 보여지려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현재의 이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만들어낸 터키의 영토, 이게 1923년부터 시작이거든요. 터키가 어린이날을 만든 게 1927년입니다. 23년에 현재의 영토가 간수되기 시작해서 바로 4년 만에 이제 어린이날이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빨리 시작한 거지. 터키가 아타튀르크 때부터 어떻게든 종교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세속주의로 가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이 어린이날이 시작되었던 연도에서도 또 보여지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 이것도 좀 충격이었어. 미국이랑 영국은 어린이날이 없대요. 와, 나 그거 뭐 깜짝 놀랐어, 진짜로. 있기는 있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미국은 종교마다, 민족마다, 인종마다, 문화마다 다 어린이날 정하고 싶은 거 니네 다르잖아. 니네가 알아서 정해서 살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특정 민족마다, 민간마다, 종교마다 너무 다민족 다인종 국가잖아요, 저 나라는.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지.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은 사실인데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어린이날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날이야. 우리나라가 특히나.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독립운동 가셨고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또 일제강점기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과 함께 조선 총독부가 또 이런 소파 방정환 선생과 그 세력들이 만든 이 어린이를 기념하는 이런 날들 행사를 탄압하고 반대했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한국사에서 의미를 부여해 그런 게 좀 있는 거야.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딱히 어린이날이라는 날까지 만들어서 그걸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만 유독 좀 어린이날이 굉장히 좀 의미가 다양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날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 팔레스타인 지역이 좀 복잡한 그런 일이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4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많이 체포가 돼요, 저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슬프게도 끌려가고 마치 저 특정 국가에게 끌려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날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불가리아, 그리스랑 루마니아 사이의 불가리아. 불가리아는요, 좀 재밌는 일이 있는데 6월 1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어린이날에는 낮이고 밤이고 쌍라이트, 헤드라이트를, 쌍라이트를 항상 켜두고 운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대. 좀 더 어린이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위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쌍라이트의 날이었대요. 좀 그런 날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린이날 하면요, 선물 받는 날, 어린이들이 선물 받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있는 집 자식들 얘기야. 나 때는 있는 집 자식들만 받았어. 간다요처럼 서민 집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다요는 지금도 서민이에요. 도와주십시오. 간다요는 5월 5일이면 어딜 놀러 갔어. 뭔가 선물을 받고 뭐 이런 거보다도 어디 놀러 갔어요. 동물원이나 그런 데가 5월 5일 어린이날이면 막 무료 개방이었거든. 원래는 막 유료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애들이 혼자 오진 않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끼어팔이 해야지 이제. 어른들은 무료 아닌데. 근데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 같은 데는 이제 좀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이제 무료 개방 막 그런 거 했었단 말이야. 솔직히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 선물 주잖아요. 그럼 또 줘야 돼. 4, 4분기에. 지금 2, 4분기에 한번 털어줬는데 또 2분기마다 또 줘야 되잖아. 서민 집안이나 일반적인 간다요 어릴 때만 해도 그러기 쉽지 않았다. 1년에 한 번 주는 거지 무슨 분기마다 줘.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어린이날 특집이긴 한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5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간다요 기준에서 5월 5일에 좀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그런 날만 좀 알아봤어요. 1821년 5월 5일. 이날 무슨 일이 있었게? 나폴레옹이 죽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중에 죽어요. 그리고 칼 마르크스가 태어납니다. 뭐 나폴레옹이 죽은 날 태어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폴레옹이 죽은 건 1821년 5월 5일이고 칼 마르크스가 태어난 건 1818년 5월 5일이고 이 두 정도가 제 눈에 좀 그나마 좀 들어오더라고. 어린이날 5월 5일 특집인데 솔직히 좀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좀 사람들이 재미있어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5월 5일과 관련해서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 쥐어 짜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번 컨텐츠를 개날 먹으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은 겹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양력 5월 5일이잖아요. 무조건. 근데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4월 8일이란 말이야. 겹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2006년에 겹쳤어요. 앞으로 겹칠 날이 또 있대. 2025년, 44년, 63년. 요때 이제 25, 44, 63년에는 이제 어린이날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 겹치겠네요. 그죠? 근데 간다요 이제 법인 대표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건데 만약에 부처님 오신 날하고 어린이날이 겹치면 이거 대체 공휴일도 이틀 주나요? 그건 아니야? 그건 하루만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어린이날 특집 방송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조만간 또 공휴일마다 이런 컨텐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